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일의 자주 달려. 네,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네, 한글날 자주 달려. 오늘은 지각을 하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져서 잠바를 이제 입고 뛰지 않으면 좀 달려야지 이제 몸도 따뜻해지고 달리는 거 이제 재미도 나고요. 오늘 와보니까 그 전쟁기념관 그 국방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기보다는 이쪽 집무실 앞에 바로 앞에 사람들이 내리면은 좀 불편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좀 삼각지역 쪽으로 있다가 거의 이제 달리기 마지막에 제가 옮긴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 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버스 정류장을 저 밑으로 옮겼다는 거. 오늘 또 뭐 10월 9일 한글날이어서 세종대왕님께서 우리나라 역대 뭐 지도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한글날에 이제 자주 달려를 하니까 이게 여기 용산 오는 길에 갑자기 이 뜻깊은 한글날 어떻게 보면 역대 최악의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저는 고생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달리기 하는 거니까 운동한다 생각하고 저야 달리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국가 최대의 위기를 또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착잡했습니다. 세종대왕님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우리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조선에 뛰어난 인물들을 등용을 해서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발명품이며 한글도 만드시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 세종대왕님과 지금 하나하나 백성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만 하고 있는 윤석열이 너무 비교가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자주 달려 내용은요,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된 지금 한미일 연합훈련 해상훈련까지 지난주에 자주 달려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 잠깐 이야기하고 그다음 윤석열의 자해탄 선제 공격 하겠다고 해놓고 그게 원전 타격, 선제 타격 하겠다고 해놓고 강릉을 타격한 현무 미사일 낙탄
사건이랑 그다음에 자유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자신의 자유만 사랑하는 표현의 자유, 그 억압한 내용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미일 해상훈련이 지난주에 진행을 됐습니다. 너무나 이제 기가 찬 일이죠. 이제 일본과의 훈련이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이제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한미일 해상훈련이 자연스럽게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실제 이제 정부 군에서도 그냥 한미 합동 해상훈련을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쓰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그 언론에서 보도를 했겠죠. 그 공중에서 찍은 미국의 이제 로널드 레이건 호랑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그 군함들이 쭉 이제 해상에서 기동을 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거기 이제 일본의 이제 뭐라 그러죠? 해군을 일본 해군이랑 그 우리나라 해군이랑 미국 해군이랑 이렇게 기동하는 사진을 공개된 사진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우기일기를 휘날리는 작게 찍혔으니까, 멀리서 찍었으니까 작게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명백히 우기일기 달고 있는 일본 해군이랑 같이 해상훈련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독도 앞바다에서. 진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웬 말이냐. 그것도 우리 민족을 상대로 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한반도 패권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군사훈련에 전혀 우리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이유로, 허울 좋은 동맹을 위해서, 이름뿐인 동맹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북한의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북한에서 그래서 미사일을 지금 몇 발이나 쐈습니까? 계속해서 미사일 5발인가? 5발인지 6발인지 5발인 것 같은데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어디에서 오는가? 북한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긴장 고조의 원인이 무엇이냐, 어디서 긴장 고조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언론에서 이제 비핵화 한미 군당국이 이야기하는, 한미 군당국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번에도 보세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거지. 미사일을 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 게 아니잖아. 미사일을 쏴서 갑자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 게 아니잖아.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로 들어와서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로널드 레이건호가 뭐 미국에서 출항을 했어. 미국이나 뭐 아니면 태평양 인근에서 동해 쪽으로 출항을 북한이 미사일을 쐈으니까 내일 훈련하자 그러고 뿅 하고 하루 만에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정된 훈련을 하려고 계획된 훈련을 하려고 이제 오니까 자연스럽게 한미연합 한미일 훈련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 대상이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게 명백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대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앞뒤가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원인인가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문이고 거기다 이제 일본까지 군사훈련 때문이고 미국의 한반도 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이 한반도 패권 유지를 위해서 계속 군사적 긴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잖아요. 뭐 이제 한미 군사훈련 관련해서는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게 도저히 이제 뭐 완전히 뭐 일본군이 이제 한반도에 영해 그리고 영토에 들어오는 거 이제 시간 문제가 돼버렸다. 윤석열 때문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군에서 강릉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뒤로 날아가서 미사일을 발사한 국내 영내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대형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뻔했어요. 불과 700m 민가가 700m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고 하고 정말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 다행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생각이 들고, 아니 이런 이런 상황인 거를 뭐 당연히 몰랐겠지만은 윤석열이 당연히 몰랐겠지만은 이러한 군의 이제 태세를 갖고 북한을 뭐 선제 타격하느니 원점 타격하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군대도 안 갔다 와놓고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왔어. 지금 군 부대 현실 군 장병들의 태세가 어떤지. 아니 근데 뭐 이거는 이것도 윤석열의 잘못은 아니야. 아니 뭐 군 장성들은 아나? 소위 막 군대 무슨 스타 군의 대비 태세를 알아? 진짜 황당합니다. 그런 이제 뭐 군의 이제 고위 간부들이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 기도 안 차요. 윤석열이
원점 타격, 뭐 선제 타격 이런 거 뭐 나와서 떠드는 거는 결국에는 보수층, 보수층을 노린 그런 정치적인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아니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쐈는데 뒤로 나가는, 아니 앞으로 날아가다 떨어지면 이해가 돼. 그나마 뭔가 이제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사일에 무슨 결함이 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뒤로 날아가 떨어지는 건 뭐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군사 전문가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그러던데. 네, 이러한 군의 대비 태세, 군의 이제 현황에 놓고 봤을 때 북한을 뭐 선제 타격하네, 원점 타격하네, 이런 윤석열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보수 지지층들을 위한 그냥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안보를 이제 보수가 안보를 잘한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죠. 보수가 안보는 뭐 안보를 잘하긴 뭘 잘합니까? 안보를 긴장시키기를 잘하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문제를 부각시키는 걸 잘하는 거죠.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니까 군의 이제 대비태세, 안보를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방비, 국가 예산을 군에다가 퍼붓고, 그러고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한답시고 이제 공안 사건, 국가를 이제 뭐라고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국가 동원 체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못 내게 막 만들고, 이런 것들이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군사 독재 정권들이 부당하게 권력을 취득한 적폐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었던 취해왔던 통치 방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방송을 보니까 계속 이거 감추려고 해. 뭐 이게 잘못된 자기 자신들의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면 사과를 하고, 외교참 바이든 날리면 외교 참사도 그런 거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문제가 됐으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고치겠다 이런 게 아니라 MBC를 잘못된 언론 보도,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한테 조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론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이제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뭐 강릉 한국미사일 사고가 주민들이 폭발음을 듣고 화재가 발생한 걸 보고 사진을 동영상을 찍고 이걸 제보를 하고
불안에 떨고 이러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뭐 방송이나 안내라든지 대책 이런 건 전혀 없고, 7시간 엠바고를 걸었다 하잖아. 엠바고 때문에 7시간 동안 이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를 할 수가 없었다. 박근혜 7시간이 윤석열의 7시간. 다행히 박근혜 7시간으로 인해서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지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뭐 천운으로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의 7시간은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제 안보의 문제가, 국가 안보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이 그래서 알고 있었나?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 전화를 한다 그러고. 근데 미국이 지금 윤석열을 신경을 안 쓰잖아요. 윤석열이 전화를 하면 받아줄지 모르겠어. 윤석열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 한반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를 걸면 바이든이 안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번에 미사일이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거쳐서 날아갔잖아요. 4,500km인가 날아가는데, 이제 비행거리가 4,500km인가 된다 그러던데, 일본을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시다랑 바이든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통화를 안 했어. 한반도 이제 문제에서. 물론 이제 일본을 지나갔으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잖아요. 일본은 뭐 지금 완전 소위 멘붕 상태에 빠진 상황이고, 뭐 북한에서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에 대한 초긴장 상태. 뭐 미국과 일본 뭐 둘 다 마찬가지죠. 뭐 미사일 언제, 미국은 뭐 다르나? 미국 본토에 미사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지금 뭐 휴전 상태라는 거. 전쟁이 언제든 개시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대만을 둘러싸고 대만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긴장 국면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을 해도, 일본이 지금 뭐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이 대만 전쟁을 북중러 이 3국과의 뭐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은 한미일의 군사적인 움직임이 같이, 한미일 군사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한 거잖아요. 언제라도 대만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지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자동적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까요? 바이든이 하라 그러는데.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 뭐 대만에서뿐만 아니죠. 대만에서 날지, 이거 지금 뭐 이 상황이면 한반도에서도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뭐 다시 또 한미 훈련 얘기를 또 다시 돌아가서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군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선제 타격, 원점 타격을 떠드는 건 윤석열이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이 약한 윤석열이 반공반부 대결 이데올로기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흔들리는 입지를 잡아보려고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을 위험천만한 지경에 빠뜨리고 있는 윤석열이 계속 있어서는 한반도에 위험천만한 전쟁이 참화가 들이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우리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이야기, 한미일 연합훈련과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 일명 강릉 선전 타격이라고 하던데,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윤석열 차, 지난주에 좀 화제가 될 윤석열 차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 고등학생이 영국에 그림을 패러디했다, 이렇게 고등학생 공격을 그렇게 하냐, 보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랬을 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리면 다 표절인가? 비슷한 장르의 노래를 하면 다 표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기 노래를 했다고 다 표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고등학생이 윤석열 차를 그려서 화제가 되는데, 이거를 문제시 해가지고 기분이 나빴나 보지.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고등학생을 그 대상인가요, 금상인가 받은 거를 갖다가 그 대회 뭐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대회를 심사한 사람이 또 민주당 누구라고 까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하여튼 고등학생과 싸우는 윤석열 정부. 아니 근데 연설에서 자유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던, 자유를 33번인가? 8.15 경축사에서 했나요? 자유를 33번 이야기한 게,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시던 분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절의 자유는 좀 그렇죠? 표절은 자유가 아니니까. 표절은 이제 다음에 아이디어를 훔친 거니까, 그거는 이제 김건희 씨가 한 거고, 학생이 그린 그림을 갖다가 그렇게 문제시 삼아가지고 한 거는, 아니 이게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그러시면 되나?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는 자기한테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문제를 삼는, 이건 선택적 자유 아닙니까? 선택적 자유. 그것도 고등학생한테 진짜. 아, 또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니, 왜 이쪽만 오면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뜨는지 모르겠네. 네. 여기 이제 13번 출구 여기 지나서요, 여기 용산미군기지 남측 13번 출구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13번 출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천역을 지나서 여기 뭐 네, 아무튼 천공스승이 있다는 그 사무실이 있다는 그 주상복합 파크타워 이쪽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쪽 앞을 지날 때만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떠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 달리기 할 때 처음으로 제 개인 채널까지 같이 해서 연결해서 했는데 끊겼습니다. 그래서 끊겨서 이제 지난주 달리기 영상이 3개로 나눠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다시 원래 이전에 하던 그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달리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떠서 이게 약간 불안하네요. 오늘도 영상이 나눠져서 올라가진 않겠죠. 아무튼 자유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중시하는 나라에서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문제가 뭐 지난주에 이야기를 자주 달릴 때 얘기한 게 아닌가요? 이게 헷갈리네. 화영동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가보안법 헌재 앞에서 화영동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반복을 하려고 보니까 국가보안법을 유지를 해야 되고, 북한의 이제 체제와 제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없는 사회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를 강조를 하고, 근데 뭐 자유라는 게 누구한테는 무한정 허용이 되는 게 자유고, 누구한테는 제한이 되는 게 자유, 이렇게 규정할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그리고 자유라고 뭐 이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자유와 방종을 또 구분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방종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지 멋대로 하는 거는 자유고. 아니 뭐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지 멋대로 옮긴 거잖아요. 우리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그런 건 방종 아니야? 누가 지 마음대로 옮기라 그랬어? 국가 예산을 써가면서. 그리고 지금 국감 진행 중인데, 국감 하는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잖아요.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 예산 계속 삭감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예산들이 계속 다 삭감됐고,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청와대 옮기는데,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고 새로 이제
짓는, 아이, 이름이 생각이, 뭐라 그러죠, 이게? 청와대도 아니고, 대통령 거주하는 곳을 뭐라 그러냐. 아무튼, 그곳을 새로 신축하는데 드는 돈이 4천억이 넘는데요. 4천억이 넘는데, 이미. 그런데, 불필요한, 전혀 쓸 필요가 없는, 쓸 일이 없는 예산, 돈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서 그냥 발생한 비용이잖아요. 4,900억,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돈을 안 써도 되는 돈을 그냥 자기가 옮겨서 그냥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얘기해가지고 발생한 비용 아닙니까? 국민들의 예산을 그렇게 쓰고, 국가 안보 생기고, 국방부에 근무하는 여러 관계자들 불편하게 만들고. 아니, 이런 민폐가 어딨어요. 국가, 어제 그 촛불 집회, 9차 촛불 대행진이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9차 촛불 대행진에 걸린 그 선전물을 보니까 국가 원수가 아니라 국가 왼수다. 진짜 국가 왼수가 맞습니다. 국가 왼수. 어쩜 이런 국가와 국민의 왼수 같은 짓만 하는지. 국민들이 분노를 안 하면 그게, 국민들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개돼지도 아니고, 지들은 우리를 개돼지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주인인, 주권국가의 주인인 우리 국민인데 분노를 안 할 수가 있나. 이따위 짓을 하는데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뭘로 보고.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촛불 대행진이 어제 9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또 약 2만여 명, 연인은 2만에서 3만여 분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촛불 집회 마치고 나눠서 행진도 하고, 너무 신이 나고 흥이 나고 힘이 나는 그런 자리였는데, 더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국민분들이 또 박근혜 퇴진 때처럼 또 고생하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긴 한데, 박근혜 퇴진 촛불을 밝혀서 우리가 따뜻한 2017년 그 추운 겨울 1000만이 넘는 촛불을 밝힘으로써 2018년에 따뜻한 봄을 맞이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탄핵 인용하는 판결 기다렸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날 밤에 이제 헌재 앞에서 사거리에서 밤을 샜는데, 탄핵 인용 판결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헌재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했던, 진짜
이게 뭐 너무 신기한 일인데 그냥 뭐 마음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헌재 앞에서 너무 추웠는데 밤새고 막 이래 인용 판결 딱 나고 난 다음에 만세 부르고 막 하나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하는데 와 완전 봄날인 거야. 따뜻한 햇살. 와 완전 봄이다 봄. 아 이러면서 행진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 또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좀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빨리 당장 윤석열 퇴진이 추진이 됐으면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분들의 목소리가 더 분출해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뭐 단계가 착착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일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겨울을 촛불과 함께 올 2022년의 겨울은 광화문에서 촛불과 함께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문제점이 더 적나라하게 더 만천하에 드러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퇴진을 위한 걸음걸음이 군중이 더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추운 겨울 보내고 내년 2023년에는 2018년처럼 윤석열 퇴진의 따뜻한 봄날을 맞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위해서 뭐 저도 열심히 달려야 되겠죠. 자주 달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들고 외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어느덧 윤석열 퇴진을 위해 자주 달려 삼각지역에 왔습니다. 끝날 때가 됐는데요. 오늘 사실 무슨 얘기를 하지? 어제 뭐 촛불 행진하고 막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윤석열 자주 달려 준비를 별로 못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고민을 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힘이 들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나기도 하는데 어떻게든 뭐 할 얘기가 없진 않네요. 윤석열 정부가 저질러 놓은 게 많아서 그냥 뜬금으로 생각나는 것만 얘기를 해도 달리는 동안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국방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게 지금 계속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신이 생각이 너무 심각해요. 네, 버스 정류장은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삼각지역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국방부 바로 앞에 있다고. 국방부 담벼락 바로 밑에 있으면 불안했나봐요. 네, 오늘 자주 달려 치고 뭐 계속해서 지금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윤석열이 진짜 나라 팔아먹을 윤석열입니다. 나라 팔아먹을 윤석열. 그것도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을 것 같은
한미 합동 해상훈련, 한미 합동 훈련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합동 해상훈련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닥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일본이 다시 한반도를 짓밟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해행동에서도 이 문제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으면서 화해행동 화요일날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2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개인 채널을 열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 자주달려를 하면서 지난주에 시도해봤는데 끊겨가지고 뭐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도 자주달려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용산 앞에 못 올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저희 민족위에서 제일동포분들과 함께 교류도 하고 제일동포분들의 고난의 참 이제 역사, 하지만 이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역사들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일본 방문단이 다음 주 일요일날 일찍 떠날 예정이라서 다음 주 일요일에는 달리기 자주달려를 진행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는 서울 평양 마라톤이 있어서 그 다음 주에도 용산을 뛰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용산 자주달려 열심히 달렸고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함께 힘 모아 갑시다. 감사합니다.